과거에도 보면 정권 말이 되면은 이런 측근 바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거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 환관들 바로 하는 예, 거예요? 바로 해가지고 그것이 강화를 권력을 하는 것처럼은 겉으로는 보이고 그렇죠. 정권 보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거든요. 맞습니다. 뭐 전 정권만 하더라도 뭐 최순실은 자체하고라도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또 그때 무슨 십상실하게 하고 예, 예, 청와대에 무슨 비서관들 뭐 10명이 또 꽉 짜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일들이 있고 정당 쪽에서 또 진박이다, 친박이다. 자기들끼리 또 간별사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정권도 보면 하는 행태가 비슷해요. 이런 박범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고 또 당에서 보면 김용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천방지축 아닙니까? 김남국이 김용민이. 그러니까요. 이게 검사를 좀 해보거나 좀 해봐서 안 됩니다. 제가 보니 어떤 조직에서 말하려면 있죠. 예.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뭘 그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조직의 어떤 그렇죠. 잘못된 점, 잘된 점 알아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있죠. 검찰에 아마 그 피의자 변호하러 들어갔을지 몰라도 전혀 검찰의 어떤 조직이나 생리를 몰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 정권이 자꾸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을 안 쓰고, 그다음 이 여당 내에서도 아까 중수처법 발의라든가 이런 걸 검사 출신이 안 해요. 우리 백혜련 의원 같은 뭐 검사, 제가 말한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네. 검사 조금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 안 나서요. 그 최강욱이 이런 사람이 나서가지고 뭐 검사 판사들은 뭐 1년 전인가 사표 내라고 하잖아요. 뭐 그거 만들겠다고 말도 안 그랬는데. 되는 짓들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 검찰이랑 전혀 모르니까 천방지축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거는 본래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십상시 문제라든가 이게 이제 역사 문제하고 약간 결부시켜 유추를 해보면요. 로마 제국이 있죠. 예. 흥할 때, 잘 나갈 때는 주위의 나라들하고 참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그쪽 문화를 존중해주고, 세금도 덜 걷고, 그때는 로마가 이렇게 쭉 말하자면 로마로 보면 있죠. 소수민족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소수의 의견이고, 예. 그걸 존중해줬어요. 그 로마가 자신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정당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로마가 있죠. 독재로 흐르면서, 황제의 독재로 흐르면서, 주위 나라들을 pit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관용이 없어져. 예, 가렴주가 그래서 그 나라들이 떠져 나가요. 로마에 충성을 안 해. 그러면서 로마가 결국 멸망했거든요. 네. 그 정권이라는 것도 있죠. 자기들이 자신 있고 진짜 정당성이 있으면 있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해줘요. 그렇죠. 내가 정당한데. 근데 내가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정통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부니까 정부라는 데 법치주의 정부라는 데 자신이 없으면요 강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국민들의 반발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합법적인 권력의 행사의 외피를 둘러싼 폭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아까 검찰 직접 개편안 나오고 중수청 이야기 나왔지만 그거는 폭력이다. 법치를 가장한 폭력이다. 그거는 소수의 의견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의견을 갖다가 전혀 무시하기 위한 어떤 권력의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는 이제 또 관심이 이성윤이가 어떻게 될 건가인데 지금 서초동이나 여권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옷을 벗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두기에는 조금 무리도 다시 없다. 맞습니다. 특히 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운을 띄웠죠. 예, 그것도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고검장 승진해서 모르죠. 또 느닷없이 또 법무차관 시켜버릴지. 지금 그라이도 이용구가 사퇴했잖아요. 사퇴했기 때문에 그것도 비어있고 최소한도 뭐 대검 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서울 고검장 이번 사표는 했으니까. 예, 사표도 냈겠다. 예. 또 지방으로 가라고 뭐 좀 그러니까 서울로. 경희대 나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성윤은 일단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성윤도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용구 차관도 한 게 저는 그걸 뭐라 보냐 하면은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을 해 정지 작업을 하는 중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불법 출금 사건으로 김호수도 지금 기소가 됐던가요? 기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예, 대검에서 가서. 붙잡고 있는 거죠. 예, 수원지검에서 기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서면 조사만 마친 거예요. 서민조사 마쳤구나. 여하튼 그걸 떠나서 지금 그 김호수 지금 박범계 장관 피고인. 그렇게 돼. 그다음 뭐 하여튼 피고인 이용구는 뭐 또 피의자지만 곧 기소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김호수 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있죠. 이런 정기자금죠. 빗발치는 그 여권의 자기 사람 챙기기라든가 아니면 그 내로남불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윤도 이번에 정리하지 않냐. 예, 이용구도 했다. 이용구도 하지 않냐. 이용구 사퇴했다지만 사표 내라고 아마 모처에서 지시가 왔겠죠. 그렇겠죠. 이 사람이 만일 본인의 뜻으로 사표 냈으면은 벌써 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가 그 자리에 지금 6개월이나 앉아 있는데. 그다음 경찰청에 이번에 그 내부에 그거 다 알았잖아요. 예. 경찰청장이 나 보고 못 받다 했는데 벌써 보고 다 된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정권에서 김호수 총장 만들기 엄청나게 열심히다. 왜냐하면 총장 임기 2년이잖아요. 예. 그거 지금 하면은 이번 뭐 6월 달쯤 하면 2023년 6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로남불 또 나오는 게 만일 정권 바뀌어가지고 너 사퇴해 그러면 너희들 뭐냐? 예. 너희 나쁜 놈들이네. 이게 김은경이 사건 이런 거 들으면서 그러면 총장이 안 나오고 버티면은요. 또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이 정권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성윤 문제 이런 거 사실은 중앙지검장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건데 김호수를 위해서 네가 좀 양보해라. 그것도 이용구 두 사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니더라도 심재철 남부지검장 그 사람도 김관장이도 있고 또 이정수 검찰국장 있고 오히려 이성윤보다 더 친문 딸랑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갖다 놓으면 돼요. 중앙지검장 시켜주면 있죠. 온갖 충성을 다할 사람들이 중앙지검장이 아무나 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특히나 그렇게 예쁨을 받는 이성윤 검사장을 갖다가 대신에 해주면요. 본인이야 말 안 해도 먼저 알아서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김명수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춘천 지방법원장 조그마한 지방법원장을 성남 지원보다 더 적은 대법원장 시켜버리니까 지금 뭐 그냥 완전히 사법부를 대통령 밑에 일개 부서로 장관급 부서로 이렇게 부자 이 부자가 아니고 행정부 할 때 부자로 장관급 부서로 격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누가 중앙지검장에 오더라도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이성윤이가 나았네. 구관이 민관이. 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참 그렇게 되면은 이 중앙지검의 평검사들 그리고 일부 검사들이 어떻게 검사장을 볼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직접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에서 제일 먼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중앙지검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들었더라고. 범죄 역량이 뭐 축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정치적 중립성 이것도 의심받고 장관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검사들을 통제하려는 발상하냐 이런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그래도 똘똘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는. 그 사실 있죠. 그리고 이성윤이한테도 지난번부터 자꾸 나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한 9개월 남았나요? 이제 9개월뿐이 안 9개월 남았으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정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이 여권은 이제 정부는 임시 관리인이어야 됩니다. 어떤 내년 대선을 갖다가 어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돼 가지고 후임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정권 사람들 뭐가 그렇게 꿀리는 게 많은지 찝찝한 게 많은지 오히려 지금이 혁명 시대 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실은 혁명을 하려면
2017년 5월에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개혁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4년 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네.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그렇죠. 후임 정권한테 크게 순조롭게 정권 이양되도록 해야 되는 이런 식인데 지금 이걸 판을 더 벌리고 있어요. 판을 더 벌리는 거 이게 좋은 쪽으로 가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걸 마무리하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장관도 본래 임명되면 3개월간 업무 파악하고 그다음 하다가 나머지 이제 물러날 때 한 3개월간 정리하잖아요. 네. 새로운 정책을 뭐 한다든가 뭐 주택 정책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정책의 그 공과를 따져가지고 정리하게 정리하는데 이 정권은 지금 한 9개월 남은데 대통령까지 어떤 정권을 갖다가 이제 단돌이 네. 마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가지고 정권 교체에 대비한 게 아니고 정권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20년 지금 집권한 그러니까요. 걸로 그렇지. 생각하고 일을 더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는 지금 검찰 직제 개편안 있죠. 하려면 2017년에 해야 돼요. 네. 아 그때 잘못됐으면 지금 뭐 아까 그 추미애 장관 전 장관 말대로 이게 촛불 민심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요. 네. 2017년 5월에 대통령 취임했으면은 그때 검찰 직접 개편안 마련해야죠. 그런데 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지금 비리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원전 문제부터 드러나니까 그거 내년 정권 바뀌면 무지하게 위험하겠네? 그래서 검찰 직접 개편을 한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국정농단 수사한다 해갖고 특수부를 자꾸 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이제는 다 쪼그라뜨려가지고 아주 수사를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김호수도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의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도 어렵지만 적어도 법무차관을 하고 나가서 그 몇 개월이나 됐다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맡아가지고 변호를 한다? 이게 도대체 고위공직자이고 그동안 무슨 장관급으로 노미네이트가 4개인가 5개인가 됐다는 많이 사람은 됐죠. 처신입니까? 이건 완전히 이권 변호사더라고. 이권 그럼 추구하는 변호사법을 보면요. 자기가 현직 그러니까 판사 검사 출신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그 현직 시절에 취급했던 사건은 변론을 못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차관이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고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있죠. 저는 그래요. 법무차관 그다음 무슨 이제 검찰의 총장이라든가 법무장관을 한 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본인이 그 정도 영예로운 법무차관 아무나 됩니까? 네. 정부 검사장 되는 것도 힘드는데 네. 그것도 검사장부터는 완전히 발탁 인사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또 발탁해가지고 법무차관을 시켜주는 건데 이 정도 되면 있죠. 나가가지고 자기가 현직 시절에 보고받았던 라임, 옵티머스는 있죠. 안 맞는 게 맞죠. 돈이 그렇게 좋은지 몰라도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지저분한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피해자들이 몇천 명이고 몇만 천 명인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이라. 그렇죠.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는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걸 사기쳐 먹은 사람들을 변호한다? 이게 말이.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야 뭐 수사를 그 사건하고 무관하니까 몰랐지만은 법무차관은 그 사건의 규모라든가 계속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엄청나고 예. 금액도 엄청나고 이런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 안 오고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뉴스가 쏟아져 나왔고 뭐 대서특필됐던 것들 그렇다면은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그래요. 김봉 김봉현이 그런 사람을 안 맡았다고 그래요. 지가 안 맡았는데 NH증권의 정영채인가 예, 그 사람하고 또 우리은행 뭐 이렇게 맡아놨으니까 본류를 안 맡았다는데 아유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말장난.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그 사건과 관계 없다는 듯이 고문료를 2,900만 원 받았다 그래 한 달에. 그런데 저도 법무법인 들어가 봤지만 있죠. 법무법인들한테 고문료 주고 하는 게 사건 수임에 따라 줍니다. 사건 수임도 안 되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법무법인이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 2,900만 안 줍니다. 아, 예.
그 사람이 그 정도 사건 끌어오는 역량이 있으니까 2,900만 원 주고 고문으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 어느 화현이라는 법무법인인 예.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법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화현이하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뭐 중견법인이라고 해서 아. 저는 변호사가 몇백 명 있는 줄 알았네요. 한 몇십 명 되겠죠. 저도 그 처음 들은 우리나라 그 뭐 이제 뭐 한 100억 정도 연간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김호수가 들어가서 그걸 채워줬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냥 고문으로 들어올 때 자문 뭐 맡으러 들어올 때 2,900만 원 줄 역량이 안 돼요. 그 한 거는 당신이 법무차관 출신이고 이 정권하고 친하니까 아마 검찰 사건을 많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2건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영양가 있는 거. 그래 2,900을 준 거예요. 주고 아마 그 사건을 더 많이 끌어오면 또 배당이라고 있어요. 아, 예. 배당금. 그렇군요. 2,900은 보장. 리베이트 리베이트는 일종의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보장하는 게 우리 있어요. 알기 쉽게. 그런데 그 보장하는 게 결국은 당신 사건 유치 능력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당신이 한 2,900만 원 줘도 괜찮을 정도의 사건 유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2건 이렇게 많이 그러면 더 줘야지 인센티브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예. 건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무차관을 지내고 그 사건을 갖다가 잘 알고 또 말씀대로 그 당시에 벌써 나임 옵티머스 사건이 인구의 회자가 돼가지고 피해자가 몇천 명, 몇만 명 그러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걸 사양해야죠. 그 사건 내가 안 맡겠다. 내가 법무차관 때 일어난 일인데. 그래야 되는데, 뭐 저도 뭐 돈을 좋아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돈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또 공직 제의가 들어오면 안 맡아야죠. 예, 그래요. 내가 그땐 뭐 법무차관 그걸 떠나서라도 내가 변호사로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됐고 그러면 검찰총장이란 자리 그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사람의 어떤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런 변호사들 또 이제 좀 고위 공직을 지내다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더 높은 또 공직을 바라고 그런 분들 보면은 나와서도 처신을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디 대학 강의를 나간다든가 뭐 예. 그런 정도 뭐 집에서 책이나 보면서 이렇게 진짜 고문이라는 이름만 걸고 사무실 정도 쓰는 예. 그냥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돈, 권력, 명예 다 가지겠다. 완전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다 그러면 모르는데 지금 김호수 차관이 나와서 나오기 전에도 예. 대법관들이 잠시 나와서 변호사 한동안 엄청난 뭐 고문료를 받았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안대희 전 대법관 아닙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것 때문에 좀 곤욕을 치렀어요. 청문회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벌써 고위 법조직을 지낸 사람들이 어떤 이런 많은 그 곤욕을 치른 거 벌써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으면 본인이 이 정권에 사실 아까 5번인가 뭐 고위직을 제의받았는데 예. 뭐 감사위원까지 그 제의를 받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언젠가는 이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낼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자제해야죠. 예. 돈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지금 박범계 검수 완박 또 학살 인사설로 지금 서초동 또 이 검찰청이 뒤숭숭한 분위기고 검사들의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말에 검난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총장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좀 눈길을 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참 거의 큰일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